네, 요즘 도로에 보면은 수입차 정말 많죠. 특히 뭐 한 20대? 한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인데 수입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비싼 외제차나 아니면 한 제네시스 정도는 타줘야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소나타 아반떼 이런 국산차 타고 있으면은 좀 루저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미혼인 남자분들 중에는 뭐 소개팅이나 이렇게 여자를 만나러 갈 때 그래도 한 벤츠, 뭐 BMW 이 정도는 타줘야 그래도 좀 가오가 산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남자가 그래도 차 좋은 거 타줘야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닌가, 뭐 그런 걸로 남자의 능력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아니 요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물론 본인 능력이 된다면 뭐 외제차를 타던 뭐 국산차 좋은 걸 타던 뭔 상관입니까? 뭐 돈이 많은데 샀으면은 그거는 뭐 그 시점에서 이미 카푸어가 아니죠, 카리치죠. 근데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설사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소유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나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팅 같은 걸 나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차 가지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좀 몇 번 만나다가 마음에 드니까 그때 어디 뭐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나 차를 타고 가죠. 근데 오히려 카푸어이신 분들이 소개팅 같은 걸 하면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나가요. 왜냐면 그게 내 유일한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것도 내 미래와 내 빛과 맞받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더 과시하려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유일한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뭐 금수저 제외하고 한 20대, 30대 초반인 분들 중에 수입차 사면서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수입차를 살 때 그거를 전부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전체 수입차 사는 사람 중에 30%도 안 됩니다. 20% 좀 넘어요. 심지어 그게 젊은 층이라면 그 비율은 훨씬 낮겠죠. 거기다가 할부로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돈은 3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차값의 70%는 빚으로 산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예 풀 할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통장에 땡전 한 푼 없는데도. 차 할부는 뭐 이자가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근처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수입차는 구매 후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차값의 거의 50% 정도가 감가상각됩니다. 한마디로 3년 후에 반토막날 재산을 빚까지 내서 이자까지 내면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유예 할부 프로그램 같은 더 위험하고 소비자한테 불리한 그런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차값의 한 20%에서 40% 정도를 선불로 내고 나머지 잔금을 전부 한 3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거치를 해두고 그에 대한 이자만 매달 내다가 그 거치 기간이 끝났을 때 일시불로 남은 잔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일반적인 할부는 당연히 매달 낼 때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내죠. 그러니까 조금씩이지만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 유예 할부 프로그램은 원금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거치돼 있으니까 매달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당연히 소비자한테는 훨씬 불리하겠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서 좀 가격이 싸진 그런 중고 수입차 사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나름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뭐 그 차를 사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끌고 다닐 수만 있으면은 뭐 그건 다행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입차의 AS 기간이 2년 또는 3년 정도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마디로 3년이 지난 수입차를 산다면은 뭔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부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차들은 정말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도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수입차를 중고로 샀다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당연히 돈이 좀 없어가지고 중고로 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현금 완납으로 구매했을까요? 당연히 할부로 구매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금융적 손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말로 수입차를 사고 싶으면은 그냥 차라리 신차를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자를 만나는데 또는 여자를 만나는데 수입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뭐 빙빙 돌려서라도 좋으니까 꼭 현금으로 샀는지, 지금 이게 100% 자기 차인지 그걸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뭐 50%만 자기 돈으로 샀어도 정말 다행이에요. 대부분 뭐 한 60%, 70% 할부로 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건요,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혹시 뭐 진지하게 교제해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앞날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뭐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고 또 경제적인 플랜과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입차 또는 뭐 비싼 국산차를 산 거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고 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인정해도 됩니다. 저도 사실 수입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무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제 돈 100%로 산 거예요. 이런 차를 산다는 게 절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은. 한마디로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사람이란 거죠. 물론 한 번뿐인 인생, 뭐 내가 즐기다 가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라면은 뭐 그건 본인 선택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돈을 모으고 싶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 이미 샀는데 어쩌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인드를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바뀔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